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제29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는 가운데 통폐합 학교와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육 환경 개선과 지원이 강화됩니다. 통폐합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학생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여건 보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제295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5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추경 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한편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국제중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일부 학교에서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이 예산을 꼼수 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6월 17일 열린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위한 사이버 영재교육원 위탁 예산이 영재학생들이 아닌 교사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하며 사업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물론이고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남용한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학습 공동체의 지원이 됐다고 하니 전용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이것이 맞지 않지 않은가. 2019년에 서울시 교육청은 소외계층 학생들의 사이버 영재교육 이수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영재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용해 지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2학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기자회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상임위 예산 통과도 안 시킨 상태에서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영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있어 자율형 사립고에 비해 자율형 공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현저하게 작다고 지적하면서 형평성에 맞춰 자율형 공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지원금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단설 유치원 설립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6월 19일 열린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심사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설 유치원 증설이 꼭 필요한지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 176명 규모로 단설이 설립이 되는 건가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만약에 안 됐을 때 교육청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현재의 정원 산정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면밀한 수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협의를 하고 또 그 지역의 수요 조사나 유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유아 수용률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갔을 때 주변 여건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국공립 형태의 유치원 증설 과정에서 사전조사 선행과 함께 각 부서 간 공조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수요자들의 요건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며 지낼까요?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청소년들의 활동과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를 만나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과 소셜미디어 등의 이용 증가로 청소년들이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SNS나 게임이라든지 유튜브 많이 봐요. 알긴 알아도 참여는 잘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제 친구들은. 아이들이 생활의 규칙이 없어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이제 또 외부 활동 안 하다 보니까 햇빛을 안 쐬고 해서 잠도 잘 안 자고 그러더라고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비중은 전년보다 0.9% 증가하였고 10대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과학, 전통문화, 사회봉사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연맹을 찾아가 청소년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 단체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형성될 수 없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품성을 함양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단체 활동은 학교 교육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단체 활동 업무를 업무 분장에서 제외토록 하는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 다양한 활동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청소년단체 운영 방식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청소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던 청소년 프로그램이 지역 단위에서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큰 꿈을 펼치고 더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노후화된 서울학교를 현대화하는 사업에 향후 10년간 8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울시에만 해도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학교가 66%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이때 새로운 교육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